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등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방정식, 그 다음에 항등식, 그리고 불능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 방정식, 항등식, 불능을 구분하는 기준은 해의 개수다. 맞지? 나아가서 이 등식이라고 하는 건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뭘 하는 거냐?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등식의 성질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좌변,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문제가 없고 빼도, 그리고 곱해도, 그리고 나눠도 문제가 없는데 나눌 때는 좀 조심하라고 했죠? 0으로 나누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는 딱 두 가지만 한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이항이라고 하는 작업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이항을 이용하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복잡한 방정식의 계산까지도 나아가 볼 거야. 알았지? 자, 먼저 이항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건데, 이항이라고 하는 거는 등식의 성질에 이항이라고 하는 건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더하고 빼는 등식의 성질을 더 빠르고 간단하게 나타낸 거를 이항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좀 이해가 안 될 건데 간단한 예시들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x 더하기 3은 8이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이제 등호가 있으니까 등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x의 값에 따라서 주어진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성립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성립하지 않기도 해. 지금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은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볼 건데 솔직히 암산으로도 뭐 어렵지는 않죠. x에다가 5 집어넣으면 5 더하기 3은 8. 어렵지 않지. 근데 그렇게 그냥 감으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수학적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풀 수가 있겠네요. 좌변에 x만 남기고 싶어서 양변에 플러스 3이라고 하는 항을 없애주는 작업을 취한다. 그걸 위해서 마이너스 3이라는 작업을 취할 거고,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은 x만 남고 그 다음에 우변은 5가 된다는 거를 볼 수가 있지. 이게 등식의 성질이야. 맞지? 자, 그런데 맞아, 이게 맞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작업을 좀 더 편하고 빠르게 해보자 이거거든.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이 항이라고 해가지고 이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요 항만 없어지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을 날려버릴 겁니다. 어디다 날릴 거냐면은 오른쪽 변으로 날려버릴 거야.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항이라고 합니다. 해당 항을 옮긴다 라고 해서 이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옮길이라는 한자어예요. 자, 그런데 이 플러스 3이라고 하는 항을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변으로 넘길 때는 앞으로는 이제 기억을 해주면 돼. 이 녀석의 부호와 정반대되는 부호로 반대로 넘어간다. 즉 플러스 3을 이항할 때에는 오른쪽 변으로 옮겨지는데 마이너스 3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x는 5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 이항이라고 하는 과정이 그냥 등식의 성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하는 작업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등식의 성질에서 더하고 빼고 하는 작업이랑 똑같긴 한데 이 작업이 이제 숙달이 되면은 양변에 무슨 작업을 한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더 빠르게 요거 항 날려버려, 옮겨버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항도 옮겨버려, 막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계산 과정이 빨라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등식의 성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항이라고 하는 작업을 더 숙달을 시켜 볼 거고, 그 숙달된 모습을 토대로 계산을 더 빠르고 편하게 해보자, 더 복잡한 식까지도 방정식을 풀어보자 라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번 시간에 뭐 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래서 단원명 자체가, 오늘의 주제 자체가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지? 이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항이라고 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쌤은 이제 바로 풀이를 하러 갈 거야. 알았지? 계속해서 뭐 얘기할 거냐면 이항이라고 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써나가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와서 1번부터 보죠. 1번. 자, 일단은 이항이라고 하는 작업에 대해서 연습을 좀 시키네요. 보니까 1번 주어진 식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밑줄 친 항을 이항하시오. 항상 이항이라고 하는 작업을 할 때는 해당 녀석을 반대편으로 넘기는데 부호를 반대 부호로 써준다.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5x는 6에서 더하기 1이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넘어오는 거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해볼 건데, 2번은 이 밑줄 친 항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항을 이항하려고 했으니까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항을 당연히 왼쪽으로 넘기는 작업을 쳐줄 거고, 알겠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든지 간에 부호를 반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x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항이 넘어올 때 플러스 10으로 넘어오고 우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보니까 밑줄을 2개나 쳐놨네요. 2개나. 자, 그러면 시킨 대로 해보자. 일단은 마이너스 7이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는 당연히 플러스 7로 들어갈 거고,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녀석이 왼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 3x로 넘어오겠지. 자, 한번 써볼까? 좌변에 x라고 하는 항 그대로 있고 우변에 있던 마이너스 3x가 넘어오면서 플러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좌변이 우변으로 가면서 플러스 7 이렇게 됐죠? 자, 4번 속도를 더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우변은 3 더하기 5 됐나요? 자, 할만하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과 같은 이항 작업을 이제 연습을 하면은 이게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하는 그 등식의 성질을 간단하게 나타낸 건데 훨씬 속도가 빨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알았지? 자, 넘어가서 2번으로 좀 볼게요. 2번 1차 방정식을 골라라.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일단은 첫 번째 등호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1차식의 꼴로 정리가 돼 있어야 하고, 알겠지? 정리가 되어야만 하고. 자, 그러면 일단은 등호 없는 거는 다 지워버릴게. 등호 없는 거 일단 지워. 기억은 지웠습니다. 바로. 자, 나머지는 전부 다 등호가 있으니까 이제 1차식의 꼴인지만 확인을 해주도록 하죠. 자, 니은을 보니까 쌤 여기 있는 항은 2차 항이에요. 이거는 답이 아니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재밌게도 이 x제곱이라고 하는 항이 좌변에 있는 거랑 우변에 있는 거랑, 자, 이 녀석을 한번 이항을 시켜볼 거야 쌤이. 자, 니은에 있는 녀석을 이항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우변에 있는 모든 항들을 왼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정리.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자, 이항한 거 보이나요? 자, 정리하고 나서 이제 다항식의 덧셈, 뺄셈, 우리는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 있으니까 이 두 녀석이 서로 상쇄돼서 사라지고 남아있는 식만 보니까 1 마이너스 x는 0이라고 하는 식이 정리가 되는 거네. 자, 정리를 다 했더니 지금 주어진 식이 1차식만 남아있구나.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의 형태만 보고 나서 이거 2차식이네요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항상 뭐 해야 되냐면 한쪽, 보통은 왼쪽으로 한쪽으로 전부 다 이항시켜서 최종 정리 후 판단을 해주는 거. 이게 1차 방정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니은은 지금 보니까 판단해보니까 1차 방정식이 맞다 이거야. 알았지? 자, 다음 디귿. 디귿도 판단 한번 해볼게. 디귿. 자, 디귿도 이제 이항을 시켜볼 건데 이제 좀 빠르게 쫓아왔으면 좋겠네. 전부 다 이항 왼쪽으로 4x-5 2x-9는 0. 자, 동류항 계산하면 2x. 다음 -5와 -9는 -14. 자, 1차식만 남아있죠? 디귿은 맞네요. 다음 리을. 자, 리을 2항 -3 플러스 x x 플러스 3은 0. 자, 동류항 계산하면 플러스 x랑 마이너스 x 상쇄, 그리고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도 상쇄돼서 좌변이 0, 우변도 0. 자, 이런 식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항등식.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겨서 건들 게 없는 그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고요. 리을은 땡. 다음 미음 정리하겠습니다. 5x-7. 그 다음에 2항에서 오면은 플러스로 들어오겠네. 주어진 식은 동류항이 없어요. 계산이 더 이상 안 됩니다. 주어진 식은 2차식이 되겠네요. 2차식. 땡. 자, 비읍도 정리를 할 건데 지금 괄호가 있으니까 당연히 괄호를 좀 풀어주자. 괄호를 풀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분배 법칙 해보면 -2 곱하기 x, 그거는 -2x가 될 거고, 다음 -2와 -2라는 항을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나와서 플러스 4. 자, 여기까지 일단은 분배 법칙 썼고, 이제 2항 해보면 -2x 플러스 4 -4 플러스 2x 2항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x 플러스 2x 상쇄 플러스 4 -4 상쇄. 그러면 0만 남고요. 이거는 리을처럼 탈락. 이렇게. 됐죠? 자, 2항 할만한가요? 넘어갑니다. 내려와. 자, 이제부터 이제 풀이를 할 건데 이제 계산이야. 계산 연습하는 거야. 알았지? 자, 열심히 계산 연습해서 이제 방정식이란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 쌤 그냥 바로 할 거예요. 알았죠? 방정식을 푸시오. 어찌됐든지 간에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돼. 목표는 이거야. 목표는 x 값이 무엇이다로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게 이게 목표야. 목표. 알았지? 그래서 쌤 저는요 그냥 x에다가 뭔가를 때려 넣어서 그냥 끼워 맞출래요.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수학적으로 좀 계산해 가면서 연습해 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자고요. 자, 해야 되는 순서 방법을 좀 알려주자면은 쌤이 이제 이건 팁이야. 팁. 풀이 순서를 좀 알려주자면은 x라는 미지수 문자죠. 문자. x라는 문자를 한쪽으로, 보통은 왼쪽으로 합니다. 한쪽으로 전부 다 이항시켜서 모아. 이거와 반대로 x라는 문자가 x 외의 항들을 반대쪽으로 모아. 자, 글이 잘 안 써지는데, 자, 이게 팁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 시킨 대로만 한번 해볼게요. 1번 x라는 문자가 있는 항 ex만 한쪽에 놔두고 x라는 문자가 없는 항은 전부 다 이항시켜서 반대쪽에만 놔. 알았지?
자, 정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자, 굉장히 좋은 형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x 값만 구하면 되는데 이제 x 앞에 지금 개수가 2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을 그냥 2로 나눠줘 버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2번도 똑같이 해볼 거야. 2번도 x라는 문자를 한쪽으로 모을 거야. 알았지? 이번에는 쌤이 이렇게 해볼게.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4x라고 하는 문자를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볼게. 자, 그러면 3이라는 항 왼쪽에 두시고 우변에는 5x 플러스 4x 이래 되겠죠. 그쵸? 자, 좌변은 3이고 우변은 동류항 계산하면 9x가 되고요. 우리의 목표는 x는 몇이다를 찾는 거고 개수 9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을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9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x는 9분의 3, 즉 3분의 1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이게 1차 방정식의 풀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3번, 4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3번. 일단 괄호 있으면 괄호부터 정리는 해야겠지, 그치? 자, 괄호를 풀 때는 항상 분배 법칙이다. 분배 법칙. 3 곱하기 x, 3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자, 정리해보면 3x 마이너스 3 곱하기 5니까 15. 그 다음에 우변은 x 플러스 1 이렇게 있죠.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x끼리 모으고 x가 아닌 것끼리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 양을 해볼 건데 오른쪽에 있는 x는 왼쪽으로 가져올 거고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항은 오른쪽으로 이양시킬 거고. 오케이? 그러면 3x 마이너스 x가 되고 우변은 1 플러스 15 이래야 되겠네. 됐죠? 동량 계산해주면 2x는 16이 되고요. 우리 양변을 2로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양변 2로 나누면 우리의 목표 x는 8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그렇지? 다음 4번. 자, 분배 법칙부터 바로 쭉 쓸게요. 분배 법칙부터. 그러면 4번입니다.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6. 그 다음 우변 3 곱하기 x는 3x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x끼리 모으고 x가 아닌 것끼리 모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요 x라는 항을 왼쪽으로 모으는 게 편해요 하는 친구는 왼쪽으로 모으시고요. 아니고 저는 오른쪽도 괜찮아요 하는 친구는 오른쪽으로 모으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편할 대로 하면 됩니다. 쌤은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항을 오른쪽으로 넘겨보고 그 다음에 x가 아닌 항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항은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6 플러스 3 그 다음 우변은 3x에다가 마이너스 2x가 넘어올 때 플러스 2x 이렇게 넘어오겠지. 식 정리. 그러면 9 좌변 우변은 5x 됐죠? 양변을 뭘로 나눠야겠어? 5로 나눠야겠죠. 답 나오겠네요. x라고 하는 값이 이제 나왔는데 x는 5분의 9라고 하는 분수로 떨어집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차 방정식을 푸는 법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습할 거고요. 식이 복잡해졌을 때도 이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나아가서. 지금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1차 방정식 풀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지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1차 방정식의 풀인데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녀석. 자, 복잡해 보인다. 지금 보니까 소수들이 있지, 소수? 혹은 분수들 있어요. 근데 원리가 달라지냐? 원리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4번부터 쌤이 한번 해볼 거야.
이제 보니까 원리는 똑같아. x가 있는 항 그리고 x가 아닌 항 이렇게 옮겨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렇게 다음과 같이 소수가 있을 때는 이게 소수들 계산하기가 여간 이제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센스 있게 이 소수 녀석들을 다 정수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나서 문제를 풀 거야. 알았지? 뭘 이용해서 정수로 바꾸냐? 등식의 성질입니다. 등식의 성질. 자, 보세요. 1번식에서 이제 좌변, 우변이 이제 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등식의 성질 중에서 어떤 걸 써볼 거냐면 좌변과 우변에 전부 다 곱하기 10씩 하는 작업을 해볼 거야. 어차피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치? 자, 그러면 좌변부터 10 곱하기. 자, 항상 좌변에 곱할 때 이거 괄호 써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10 곱하기 0.2x 그러면 2x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0 곱하기 0.3 그러면 3 이렇게 나오겠죠. 우변 같은 경우에는 10 곱하기 0.7 7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차 방식 풀어야 되니까 x가 있는 항 그리고 x가 없는 항끼리 이렇게 모아주는 작업이 필요할 건데 여기 보면은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만 이항시키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7 마이너스 3 이래 되겠지. 7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건 참고로 4다 4. 그쵸? 자, 우리는 이제 답이 나왔네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x 값은 2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됐지? 자, 2번 봅시다. 2번도 소수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건데 지금 좌변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변에다가 10이 아닌 100을 한번 곱해보는 작업을 할 거야. 자, 이유는 우변 때문에 100을 곱해야만 깔끔하게 정수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좌변부터. 자, 100 곱하기 0.1 하면요 10이에요. 10x 다음 100 곱하기 0.3 하면은 마이너스 30 됐지? 우변 같은 경우에는 100 곱하기 0.02니까 2x 그리고 18 이렇게 나오겠네. 이양 좀 합시다. x는 왼쪽으로 모을게요. 그러니까 10x 마이너스 2x 우변은 마이너스 30이 넘어가서 플러스 30 이렇게 되겠죠? 좌변 동료한 계산하면 8x 우변은 48이 나오고 우리는 답 x는 6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분수가 있는 형태도 한번 해볼 건데 자, 마찬가지야. 소수든 분수든지 간에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좀 편하게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자. 사실은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도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지만 그냥 좀 편하게 풀자. 편하게 푼다라는 거는 정수의 형태로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우리가 이 분모들도 다 없애줄 수 있는 어떠한 작업을 취하자. 자, 소수에서 했던 작업과 마찬가지로 여기 분수 쪽도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는 작업을 취할 건데 좌변, 우변 지금 분모들 봤을 때 쌤은 12를 곱하고 싶네요. 자, 12라고 하는 수는 어디서 나온 거냐? 3, 2, 4 이 세 녀석의 분모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녀석이다. 지금 보니까 자, 맞는지 볼까? 12 곱하기 3분의 x 하면은 3하고 12 약분돼서 4x로 나오겠죠. 첫 번째 항 4x 다음 1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은 2 약분되고 6 마이너스 6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변 12 곱하기 4분의 x 하면은 12랑 4랑 약분해서 3x 이렇게 떨어지네요.
이항합니다. x를 한쪽으로 모을게요. 4x 마이너스 3x. x가 아닌 항 넘겨버릴게요. 됐죠? 자, 이번엔 깔끔하게 x가 나와버렸네요. x는 6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2번 문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건데 분모가 지금 8하고 2가 보이거든. 분모가 그치? 8하고 2 왜 이러지? 8하고 2를 다 날려줄 수 있는 값 8을 한번 곱해보자. 양변에 자, 양변에 8을 곱하면 일단 좌변부터 좌변은 8하고 8분의 1 약분돼 버리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지금 그냥 1 곱하기 x 플러스 3 이것만 남아있는 거야. 근데 1 곱하기 x나 1 곱하기 3은 어차피 그냥 자기 자신이니까 그냥 1은 무시해도 좋지, 그치? 이렇게 써버리자고. 그리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8 곱하기 2분의 3 하면은 2랑 8 약분돼서 4 곱하기 3x 그러면 12x 됐죠? 그리고 8 곱하기 마이너스 그러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8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자, 이항 좀 시킬 건데 이항을 이번에는 쌤이 자 자유자재로 막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x를 오른쪽으로 모아보려고. 그렇지? x를 오른쪽으로 한번 모아보려고. 자, 그러면 좌변은 3 남아있고 마이너스 8 이항에서 오니까 플러스 8 우변은 12x에다가 x 이항에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x 좌변은 11 우변은 11x 양변 11로 나눠줄 거고 자 답 나왔죠? x는 1이 되겠습니다. 1은 x라고 써도 문제는 없지만 그냥 조금 보기 편하게 x는 1 이렇게 써주자고. 됐죠? 자, 오늘은요. 오늘은 그냥 이 항이라고 하는 작업이 너무나 편한 작업이구나. 뭘 하는 데 있어서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그래서 방정식 풀 때는 앞으로 이 항을 써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항을 이용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그 풀이 계산 과정까지 연습을 해봤는데 야, 본인이 있는 책 분명히 이 방정식의 풀이 연습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을 거야. 그치? 지금 여기도 보니까 많이 있거든요. 뒤쪽에 있는 문제까지도 다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충분히 풀이가 연습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활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